자,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열 끝이에요. 상무기소 위인데 진입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오늘은 여기서 승부를 좀 보겠습니다. 쓰는 노드, 예. 지르미스 맥라이트, 예, 커스텀 버전. 예. 커스텀이라는 거는 뭐 이제 뭐 개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릴은 1500번, 예. 플루거 사에서 나온 슈퍼코브라 1500번으로 낚시를 할 겁니다. 라인은 카본 0.85로 사용을 할 겁니다. 1호 같아요. 1호 0.85가 아니고. 야, 아직 차구나. 오, 물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또 물이 빠진다는 건 조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쪽에서 민호, 예, 캐스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호 캐스팅을 좀 해보고요. 낚시를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죠? 지금 쓰는 거는, 예, 자맹 한 50 정도 들어가는 서스펜드 타입의 작은 민호를 사용하고 있고, 로드는 조금 좀 빡세다 그래요. 뻗이다 그러나요? 좀 뻗인 편인데 좀 여울이 되니까 뱃여울에서 좀 저킹을 조금 줄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이, 좋아. 잘 들어가시네요. 민물대 하나 사려는데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뭐 어떤 계류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베스를 뭐 대상어종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계류용이요? 뭐 쏘가리 꺽지, 내가 조금 민호랑 50대 50이다, 민호랑 웜이랑 50대 50이다, 근데 한 대로 운영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라이트 로드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웜을 전용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 울트라 라이트대로 좀 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물발보다, 예, 좀 빠르게 리트리브에 저킹을 좀 주는 편이에요. 업스트림 때는 이렇게 낚시를 하고요. 다운스트림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킹, 스테이 하면은 워블링이 가잖아요. 저킹, 스테이, 저킹, 스테이. 그 다음에 뭐 워블링이나 위글링이라고 해서 이 떠는 액션을 잘 취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크베이트, 어쨌든 얘들 자체가 민호 자체가 저킹을 위해서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하지만, 예, 워블링이나 위글링이 좋으면 리트리브도 가끔 운용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떨리는 것만 해서 수심층 다시 내려주기 위해서 저킹, 리트리브, 저킹, 리트리브, 저킹, 리트리브, 저킹. 그러니까 저킹과 리트리브 사이에 스테이를 주는데요. 스테이가 저킹, 그러니까 이제 그 스테이 주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뭐냐면은 저킹에서 회수하는, 라인만 회수할 때 회수하는, 이게 저킹에서 회수하는 그 시간만 스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류 낚시는, 예, 뭐 물론 스테이에서 뭐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은 좀 그 스테이 시간을 조금, 생각할 시간을 조금 짧게 해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업캐스팅 했을 때는 리트리브 저킹, 리트리브 저킹, 리트리브 저킹, 리트리브 저킹, 리트리브 저킹, 저킹, 리트리브 저킹,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좀 많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원하는 포인트에서는 조금 스테이를 주는데,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자리에서는 살짝 스테이를 주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저킹으로 쫓아올 수 있는, 예, 쫓아와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조금 많이 주는 편이에요. 지그헤드를 좀 쳐봐야겠네요. 입질이 없으니. 야, 웜이, 태클을 몽땅 잊어버려갖고 웜도 없고 참 불쌍하다. 워러가 참 불쌍하네요.
수온이 이쪽은 뭐 이제 계곡형이라 그런지 안 물 정도의 수온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23도 이상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입을 다문다 그래요. 그 다무는 게 쏘가리 같은 경우는 소화하는 시간보다 고기가 뱃속에서 부패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기 전에 부패를 하니까 아예 입을 닫는다는 뭐 요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돌멩이를 타고 넘는 느낌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16분의 1이 지금 여기서는 많이 흘러요. 지금 물 도는 자리에다 집어넣기는 하는데 물 도는 자리에서 수심이 들어가고 안쪽으로 착수가 되면 쭉 흘러갑니다. 지금 피딩 시간이기 때문에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혀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흘리는 방식으로 쭉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 최대한 이제 낮게끔 노력을 해야겠죠. 해서 착수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심이 들어가면 쭉 흘리고 있습니다. 흘리고 반대로 다운스트림이라 그러죠. 내려갔을 때는 천천히 릴링을 하면서 바닥감을 살짝 느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톡톡 치는 거 있죠. 살짝 바닥이 닿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면은 톡톡 쳐서 위쪽으로 조금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릴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아예 긁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닥층을 완벽하게 노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피딩을 노리고선 낚시를 왔기 때문에 굳이 바닥까지 완전히 가라앉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부상해서 조금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많이 걸려요. 저는 많이 걸려요. 저는 지그헤드만 쓰면 걸려요. 지금 보시는 물발이 약한 물발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16분의 1이 16분의 1 정도 사용하시면은 걸릴 일이 물론 당연히 저도 걸리겠죠. 섬세하게 주면 또 그냥 무작정 가라앉히면 이렇게 걸리죠. 걸리는데 좀 가벼운 채비로 조금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가벼운 채비로 공략을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상 조금 덜 걸리겠죠. 16분의 1을 던졌더니 휙휙 지나가요. 휙휙 지나가요. 그러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때 방법 슝 하고 지나가요. 슝 하고 지나가면서도 피딩 때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흘려서 쭉 내려가도 꼬리 액션만 가해지면은 쏘가리가 느린 고기가 아닙니다. 와서 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가운데 요 앞쪽은 물이 돌아요. 물이 돈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착수를 시켜서 최대한 바닥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이 도는 자리는 앞쪽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저 앞쪽에 물이 도는 자리는 바닥까지 내려서 앞쪽으로 끌어오면 수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안착을 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쪽에서 안착을 시키겠다, 앞쪽에서 안착을 시키겠다, 그럼 위쪽으로 먼저 던집니다. 던져서 줄만 좀 팽팽하게 잡고 있으시면 돼요. 줄만 팽팽하게 잡고 내려가는 게 어느 정도 내려갔다 싶으시면 그때부터 리트리브, 그때부터 리트리브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리트리브 하시면 됩니다. 조절을 해서. 그다음에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물 도는 자리를 찾으세요. 이 앞쪽이 돌거든요. 요 발 앞에가 물발이 여기서 조금 죽어요. 요 돌멩이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떨어뜨리면 라인이 많이 내려가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들어보면 이쪽에서 나오죠. 이런 자리를 찾아서 캐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캐스팅을 하시고 바닥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때부터 운용을 하세요. 물론 이제 물발이 세면은 뭐 흘러가기 마련이겠지만은 한번 안착되어 있는 지그헤드는 쉽사리 뜨지는 않습니다. 릴링으로 조절하면 물에 가는 거와 그 가라앉는 것만 조절해서 릴링만 해주시는 거예요. 액션은 물발에 맡겨주시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그헤드 16분의 1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16분의 1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물 도는 자리나 위쪽으로 던져서 아래쪽까지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래쪽으로 흘러서 보세요. 릴링을 하면 릴링하는 속도에 의해서 부상을 합니다. 부상을 하고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기에는 아래쪽에서 위로 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쪽은 물발 극복이 안 되니 캐스팅을 해서 수심만 맞춰서 내려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액션을 취해서 바이트를 이쪽에서 한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내려가면은 다운스트림으로 최대한 천천히 뭐 대로 이용하셔도 되는데 천천히 릴링만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걸리는 느낌이 나요. 이거는 걸리는 게 툭 하고 나거든요. 그럴 때 톡 리트리브, 또 천천히 리트리브, 요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가 제가 봤을 때 한 8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해서 안착시켜서 오면은, 제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쭉 라인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자로, 거의 일자로 요렇게 천천히 끌어오면은 일자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그 애들을 좀 가져오자니 지금 시간이 조금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네. 차이감이 있는데. 히트, 히트. 아, 이놈 새끼 아래 턱에 딱 꽂혔네요. 아우 차구워. 사이즈가 좀 작네요. 예, 요거는 좀 릴리즈 해줘야겠네요. 자, 자그만한 쏘가리 한 22, 22 정도 되는 쏘가리가 또 나와주네요. 웜에 나와주네요. 너무 뜨거울 때는 계류도 냉장고 바지에 그냥 조끼만 달랑 매고 그냥 운동화 적셔가면서 그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삼촌 데리고 와. 엄마는 필요 없어. 삼촌 데리고 와. 쭉 포인트가 그렇게 강폭이 넓은 데도 아니고 좀 약간 계곡 형태를 띈 곳이라 큰 애들이 있을지 의문이 가네요. 커봐야 30. 바이트는 툭 하고 아주 그냥 매몰차게 입질이 오네요. 사이즈가 작네. 우와, 씨. 꺽대다, 꺽대. 오, 사이즈 좋다, 꺽지. 툭 하고 치네, 꺽지가. 와. 꺽지가 툭 하고 받아먹네요. 꺽지가 툭 하고. 21 정도 되겠네요. 21 정도 되는 꺽지가. 아프지. 와, 노랗네, 얘는 또. 21 정도 되는 꺽지. 자, 놓아줄게요. 아이고. 용 하고 가네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이구. 민호우 한번 던져볼게요. 민호우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태클을 다 잊어버려갖고. 얘는 좀 저킹의 어필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 워블링이 좋은 대신. 하지만 한번 활성도가 좋으면 턱 하고 물어주겠죠. 태클 잊어버리고 로드에 릴까지 싹 잊어버렸네.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싹 잊어버렸네요. 제가 낚싯대를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실상 낚싯대는 정말 소중하게 다루거든요. 여기 일요일날 작살꾼이 훑었다고요? 그렇구나. 약간 저는 배터리 냄새가 조금 났던 게, 주위에 치어들이 조금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또 피카츄 왔다 갔나 그냥 그 생각만 좀 했었거든요. 작살꾼은 또 그렇네. 보니까는 치어들이, 어제 보니까 밤에 이렇게 랜턴 켜고서는 좀 낚시 좀 해보니까 치어들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피카츄 형님 다녀갔나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피카츄 아저씨들도 가끔 오세요? 나한테 만나야 되는데. 나한테 만나야 그거 포켓몬 캡슐에다가 그냥 딱 넣어버리는데, 신고해도 지들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던데, 그러면은 민원을 넣어야죠. 민원을 넣어야죠. 문책당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일단 오죠. 경찰이 오는데, 그 배터리하고 작살은 배터리 작살 투망 같은 거는 그 군청이랑 뭐 시군구랑 협조가 돼 있어서 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단속을 하긴 하는데, 그 경찰도 그거를 이행해서 하는 그 협조 체계가 돼 있어서 그냥 묵과하고 가시면은 그 경찰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아시면은
바로 민원 넣으시면은 문책당합니다. 예. 작살꾼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경찰이 뜨면 예, 작살하고 고기를 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경찰 형들이 난감해 하시잖아요. 증거가 없다. 예. 그때 할 수 있는 행동, 본인이 진술하면 됩니다. 예,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진술하겠습니다 하면은 예, 연행합니다. 예. 증거가 없으나 증인이 있기 때문에요, 연행을 합니다. 투망까지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먹을 것만 잡아가신다면은야 뭐, 그런데 제 개인 기준으로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거 저는 솔직히 작대기 2개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재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야, 얘네들 먹이 활동 시간이 언제야 도대체? 언제 먹을 거니 니네? 아, 릴만 감지 말고 오른손으로 툭툭 치라고요? 뭐를요? 낚싯대를. 됐습니까? 이렇게. 아, 좋은 낚시법이네. 또 힘든데 근데 아, 너무 과하게 쳤어요 또. 아, 이것도 그게 있는 건가? 아이씨, 손이 너무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심심해서 농담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비고래, 올림픽사의 비고래 로드를 좀 사용했었는데 그게 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부러진 데가 좀 많이 부러지고 앞쪽도 이제 좀 그게 돼가지고. 이만큼 부러졌어요. 울고 있었더니 예, 좀 비슷한 성질의, 뭐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성질의 로드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감도가 괜찮아요. 예, 라이트 액션의 로드인데 예, 감도가 예, 엄청 좋아요. 선물로 주신 분이 지금 아마 방송 보고 계실걸요? 웜 릴링하면서 저는 스테이를 안 줍니다. 예, 웜을 릴링하면서 스테이를 준 적이 거의 없어요. 폴링 될 때는 스테이가 아니잖아요. 떨어질 때는 돌바닥에 쳐서 호핑을 하고 딱 멈추죠. 그럼 그때는 폴링이니까 떨어지는 거에서는 예, 그럴 때는 스테이를 주는데 저는 스테이 잘 주지 않습니다. 쏘가리 낚시할 때. 미노우는 조금 스테이를 주죠. 미노우는 조금 스테이를 주는데 웜 같은 경우는 스테이는 잘 안 줘요. 저는. 아, 스테이는 기다림의 미학은 또 베스 낚시가 좀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고 스테이를 뭐 30초 이상도 주니까. 계류에서는 예, 계류에서는 던지고 여유조를 주지 않아요. 계류 깊어봐야 3m? 3m 권에서 낚시를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여울에서 하는데, 여울에서 만약에 이게 떨어지는 데가 뭐 깊은 데도 있긴 있지만은 그 여울 떨어지는 그 턱을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을 다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그 턱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 라인 쪽, 요 앞쪽만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쏘가리 낚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깊어봐야 뭐 한 2m 50, 뭐 소공략할 때, 가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게 공략을 하는데, 그렇게 뭐 바다 낚시처럼 예, 뭐 수심이 뭐 11m, 12m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유줄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여요 지금 화면? 안 보이죠? 또 화면이 안 보이실 듯한데 그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모노라인이나 카본라인 같은 경우에 모노라인의 장점이 뭐죠? 인장력. 예, 그렇죠.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슬림에 조금 강해요. 예, 슬림에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이제 모노라인 같은 경우는 물에 뜨는 습성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노를 칠 때 저킹을 주시면은 이게 늘어나는 힘에서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 합사로 저킹을 주면은 쭉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면, 저킹을 줬을 때 저킹을 주면은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쭉 늘어났다가 싹, 저킹을 하면 쭉 갔다가 싹, 요렇게. 그러니까 좀 이 순간에 그 주는 힘이 좋기 때문에 싹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땡기는 거는 똑같이 가도 텐션에 의해서 싹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노나 이런 이제 하드베이트류의 이제 저킹이라든가 이제 트위칭 같은 경우가 빠르게 이렇게 워블링이나 위글링이 가요.
그런 게 그런 장점. 카본의 장점은 뭘까요? 카본의 장점. 가장 큰 습성은 물에 가라앉는 습성이죠. 물을 가라앉는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인장력이 있지만은 모노라인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 슬랙라인이 생겨도 입질이 와요. 입질 전달력이 좋아요. 슬랙이 생겨도 고기가 툭 치잖아요. 그럼 그 전달력이 대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슬랙이 있어도 그 입질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사의 장점 뭘까요? 합사의 장점. 자, 봅시다. 늘어나지 않죠.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달력이 되게 우수해요. 전달력이 뭐냐면은 바닥을 닿거나 뭐하거나 입질이 오거나에 대해서 순수적으로 행위가 돼요. 같은 라인의 두께로 따지면은 가장 강한 인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노줄의 가장 단점 뭘까요? 원거리 캐스팅 시에 감도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자외선에 약해요. 그래서 빛을 발하면 얘가 라인이 빨리 사가버립니다. 자, 카본의 가장 단점 뭘까요? 파마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직진성을 띄지를 못해요. 줄콤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단점은 꺾임에 약해요. 줄이 꺾여 있으면은 카본 라인 같은 경우는 좀 강도가 많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꺾임을 조심하셔야 돼요. 합사의 가장 단점 뭘까요? 합사의 가장 큰 단점은 순간 강도가 약하죠. 그 다음에 슬림에 약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많이 날리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라인을 좀 사용하세요. 특성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바다에서는 합사를 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계류에서는 뭐 사실은 미노를 할 때는 뭐 모노줄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지그헤드를 사용하다 보니 감도도 또 마이너스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낚싯대를 2대를 들고 다니기는 힘드니 카본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깊지 않고 장거리로 이렇게 멀리 투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웨이더를 입을 만한 자신은 없네요. 낮에 작년같이 않은 거죠. 저도. 웨이더 입고 이만큼 들어가야지. 그게 이만큼 들어가 그래야 시원하지. 웨이더 입고 이만큼 들어가면 뭐. 그게 웨이더 이만큼 들어가서 잘못해서 휘청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그렇지. 저 개인적으로 웨이더는 그냥 엉덩이만큼만, 가슴 웨이더보다는 그냥 허리 웨이더 아예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도 가슴 웨이더를 입고 있지만은 들어가봐야, 정말 무리해서 들어가봐야 허리예요. 허리도 되게 위험하거든. 그리고 요즘은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조금 안전한데, 이 펑퍼짐한 웨이더들, 그러니까 가슴장화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이게 영어로 따지면 웨이더고 가슴장화인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약간 조금 펑퍼짐하고 좀 저렴한 거는 가슴장화나 뭐 말장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조금 갇혀 입으면 웨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좀 저렴한, 이게 펑퍼짐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좀 상당히 더 위험해요. 뭐냐면은 여울에서 넘어지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물의 양이 더 크니까. 그리고 항상 허리에 불편하더라도 허리띠를 꼭 하세요. 허리띠 안 하면 정말 진짜 위험합니다. 왜 주겠어? 허리띠를 하라고 주는 건데, 막으면 여기서는 일어날 수 있는데, 이만큼이 들어가면은 부풀어서 여기가 떠버려요. 다리가 떠버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 비치웨어나 반바지 입고선 딱 들어가면 주머니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아래에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왜 허리띠를 왜 주겠어? 하라고 주는 거잖아. 근데 허리띠가 불편하다고, 내가 배가 조금 나와갖고 이게 좀 거북하다고 안 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 밴드가 정말 불편하다 그러면은 탄력이 있는 고무, 탄력박 같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꽉 끼세요. 그나마 숨 쉬면 조금 늘어나니까. 그래도 항상 안전장비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허리띠 차고 안 차고의 그 사망사고율의 확률이 정말 커요. 500%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꼭 착용하시고. 안전벨트 같은 거는?
그렇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야.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렇다고 그거 해서 뭐 이제 뭐 죽을 확률이 전혀 0%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여기에서 무거우면 일어날 수는 있거든. 일어나면 이게 차여도 이게 흘러버리거든, 물이. 근데 순식간에 들어가서 수압이 차버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뒤로 이렇게 나오거나 앞으로 꼬꾸라졌을 때는 이제 번쩍 들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뒤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거지. 계류에 쓸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여울이 길어. 여울이 정말 좋아. 쭉 나가는 여울이야. 그런 데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형님들 오늘 뭐 고생하셨고요. 늦으신 시간까지 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도 마무리 잘 하고 내일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뿅! 뿅!